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매주 금요일 저녁 행복한 주말을 여는 제주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제가 대신해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이제 방학도 끝나고 다음 주면은 새로운 새 출발, 새 학기를 기다리는 학생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까지 다 졸업한 친구들, 사회 초년생 친구들은 이제 정말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그런 때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에서는 아주 특별한 한 은퇴식이 열렸다고 하죠. 네. 그 며칠 전에 고령의 해녀분들 네. 8분의 은퇴식이 열렸다고 하는데 오. 이분들은 이제 70대부터 90이 넘는 분들까지 계시고요. 도둑 어촌계 소속의 해녀 어르신들인데 들어보니까요. 이분들의 경력을 다 합치면은 무려 528년이라고 합니다. 528년. 상상이 잘 안 가죠. 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주의 거친 바다를 누비면서 가족들을 건사하고 또 제주 바다를 지켜오신 분들인데요. 다시 한번 존경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박수를 진심으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녀 은퇴식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로 해녀 입학식도 있다는 말이겠죠. 법한 해녀학교에서는 이 직업 해녀 양성교육 과정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내가 좀 평소에 해녀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 꿈을 갖고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즌이 시즌인 만큼 많은 분들의 입학과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소식은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2주의 키워드 시간인데 자, 화재 현장을 발빠르게 찾아다니는 분이죠. 오민경 리포터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리기 잘하는 오민경입니다. 예. 오늘도 어디로 달려갔다 왔어요? 네, 오늘은 제가 또 현장을 발빠르게 다녀왔는데 먼저 키워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바다 환경 지킴입니다. 바다 환경 지킴이. 네. 오, 제주 바다를 지키는 그러니까 제주 바다를 아주 깨끗하게 지켜주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제주 바다를 보존하기 위해서 바다 환경 지킴이 채용이 있었는데요. 선발되신 분들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정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분들의 활동으로 아무래도 보다 더 깨끗한 바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음 키워드는 뭐예요? 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성산 일출봉입니다. 제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성산 일출봉의 입장 시간이 조금 앞당겼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장 시간이 중요한 게 성산 일출봉이기 때문이겠죠? 네, 맞아요. 봄이 되면서 조금씩 해 뜨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기존에는 오전 6시였던 입장 시간을 오전 5시로 1시간 정도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는 또 뭔가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도민대학인데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제주 도민대학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인문 교양, 그리고 자격증, 또 제주에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민대학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알찬 키워드들인데 그중에 한 가지 키워드를 깊게 취재하고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3가지 키워드 중에 과연 제가 어떤 키워드에 또 깊이 있게 갔다 왔는지 지금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첫 만남이 또 트랙이었어요. 약간 이것도 대자비 같은데요. 피디님, 지금 인사하기 전에 또 왜 이렇게 추운 곳에 저를 김민지 선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왔던 장소 같은데 오늘도 뛰셔야죠. 또 왜요? 달리기는 숙명인가 봐요. 민경 근데 씨. 오늘은 뛰어야 돼요. 오늘 왜요? 오늘 저 시험 보러 갈 거예요. 무슨 시험이요? 달리기 시험. 그런 말 없으셨잖아요. 할 수 있죠? 많이 노려봤네요. 진짜 달리기 전문 리포터다. 제가 초딩 육상부로서 진짜요? 근데 자세가 남다른데? 그러게. 준비 자세만 남다르네. 시험이라는데 그렇다면 뛰어야죠. 근데 달리다 보니까 살짝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됐어요. 근데 왜 벌써 돌아오셨어요? 또 장난치시는 것 같아서 또 저 그냥 달리기만 시키시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다시 출발. 진짜
진짜 맞아요? 이를 악물었어요. 달리다 보니까 뭔가 쎄하더라고요. 이거 훈련 아니에요, 훈련? 한참을 트랙 위에서 달렸는데 막상 시험 보는 공간은 다른 곳이었어요. 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전천후 육상경기장. 전천후 육상 경기장이요? 네, 종합경기장이 아니고 바로 현장이 이곳이었어요. 실내에 트랙이군요. 네, 저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트랙이 실내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몸도 저렇게 풀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여기에 과연 왜 모이셨을까요? 진짜. 제주의 바다는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아우, 바닷가에 쓰레기 많네요. 참, 우리 제주 바다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쓰레기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쓰레기로 가득한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바다 환경 지킴이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 시험이 바로 바다 환경 지킴이를 선발하는 체력 검사랍니다. 오늘 제주 바다 환경 지킴이는 163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선발된 인원은 읍면동으로 배치됩니다. 읍면동에서 정화 구간을 정해서 해양 쓰레기 수거하고 해양 투기 방지나 이런 개도 활동도 같이 수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바다 환경 지킴이 운영을 통해서 청정 제주 바다 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 경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참여에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킴이 분들을 선발하는 거군요.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더라고요. 9시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될 텐데 일단 9시부터 9시 15분까지는 인원 점검을 시작할 거고요. 인원 점검이 끝나면 악력 테스트, 그다음 달리기, 그다음 면접 순으로 할 거고요. 지킴이 선발하는데 올림픽 선발하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바다 환경 지킴이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시험 중간에 지원자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은 그야말로 필수입니다. 근데 저분은 빠르신데요? 강한 체력이 없다면 바다를 지키는 일도 쉽지 않겠죠? 빠른 속도와 지구력을 알아보는 달리기 시험. 다들 진지하게 시험에 임하고 계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셨을까요? 어디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해가지고 다른 일도 해봤지만은 또 동네에 제가 이효동에 살거든요. 이효동에 살다 보니까 좀 가깝고 해가지고 그 동네의 어떤 그런 환경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발끈도 야무지게 묶고 계십니다. 동염해야죠. 네. 봤더니 열심히 신발끈 묶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이제는 합격해야죠. 열심히 달려갖고 바다 이제 청정도 깔끔해지고 이제 내 자신도 이제 뭐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하는 거 계기로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마음만은 모두 합격하신 분들. 네, 맞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시험 보시는 거 보니까 어때요? 막 달리고 싶어요. 저 달리기 전문이잖아요. 막 달리고 싶어. 실내로 들어오니까 의욕이 달라졌네요. 바다 환경 지킴이 선발에선 달리기 시험만큼이나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악력 테스트인데요. 아, 그렇네요. 무거운 물건들도 많이 들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나름 또 악력 시험을 볼 때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팔을 벌리고 규칙이 있더라고요. 악력에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 있어요. 왜냐면 진짜 진심으로 꽉 쥐셨어요. 트럼프가 악수하는 것 같아요. 민경 씨 복수를 응원할게요. 한 번 좀 보여줘요. 잘못 잡았다. 하나, 둘. 아직 시작 안 했어요? 하나, 둘.
아, 저기는 원래 본드로 붙여져 있어요. 아, 그쵸, 그쵸. 잠깐만요. 손목 삐끗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불러주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진짜 되셨어요.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었네요. 저 욕심 부리면서 좀 무거운 거 들다가. 욕심을 왜 부려요, 욕심을. 욕심은 안 돼. 잠깐만, 이거 파스 한번 먼저 이게 체력장 오늘 테스트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가 의료기관 가기 전 응급처치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정말 열심히 보고 싶어서 다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의욕도 좋지만은 집에 가서 조심하셔야죠. 바로 뭐 얼음 찌르면 좋긴 한데 집에 가서는 좀 따뜻한 물. 따뜻한 물로. 네네. 그리고 계속 아프시면 병원 꼭 가세요. 혹시나 몰라요.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셨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아무도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선발된 바다 환경 지킴이들은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텐데요. 제주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린 이들의 노력이 곧 푸른 바다로 돌아오겠죠? 맑고 깨끗한 제주 바다를 기대하며 오늘도 바다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저희는 화면으로 봐도 열정들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니 현장에서 직접 보셨던 그 느낌은 어떠세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셔서 먼저 놀랬고 그리고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어요. 오, 진짜. 네, 다들 체력 테스트 임하는 그 자세들도 굉장히 진지했고요. 그리고 또 달리기 하면은 어르신들은 조금 힘들 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제주 바다환경 지킴이 활동을 하는 게 정말 말 그대로 바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력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바다의 부표를 뭐 끌어올리거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양 쓰레기가 아까 봤듯이 너무 많잖아요. 네. 모으고 나면 이게 꽤 무게가 되니까. 아니 근데 그게 힘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체력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바다 우리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보니까 사명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원하신 분들 중에 이미 해양 보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정말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일하고 싶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또 직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제주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사명감과 게다가 이 체력까지 모두 갖춘 이 제주 바다환경 지킴이 분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 제주 바다를 지켜줄지 그 활동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너무 고생하고 온 우리 오민경 리포터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롭게 문을 연 가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응원하는 개업맨 좌영국 리포터가 나올 시간입니다. 자, 좌영국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업맨 좌영국입니다. 아, 개업맨 좋은데요. 오늘은 어떤 가게로 다녀왔어요? 네, 오늘 제가 다녀온 곳은요. 정말 맛집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제주시청. 네. 제주시청 인근에 대학로 상점가를 다녀왔는데요. 이곳에서 새롭게 요식업에 도전하는 주인공을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는 공원이에요. 저 시청에 갔는데 공원이라. 김밥 드시러 간 건 아닐 거고. 요즘 살이 좀 쪄가지고 운동도 하고 먹기 전에 좀 준비 준비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 위장 늘리기 준비 운동. 요즘에 기운도 없고 좀 허해요. 먹어도 그냥 뭐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좀 보신 좀 해야 되겠는데. 여기요. 제가 개업맨으로서 열심히 하긴 해야겠는데 배지근하고 또 듬싹한 거 먹으시면 좋구나. 그런 거 수강 우리 PD님. 딱 그런 거 준비돼 있죠. 그래요? 뭐지? 오늘 좀 보신 좀 할게요. 출발 가보시죠. 개업맨 출발합니다. 보신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허약해요.
여긴가요? 제주시청 골목에 위치한 구수한 향이 넘치는 가게입니다. 새로 생긴 그 곰탕집 맞나요? 네, 어서 오세요. 곰탕집입니다. 역시 곰탕. 예. 구수한 국물에 저 살이 턱 넣어가지고. 아, 몸보신 하는데 저거 이상 없는데. 그렇죠. 딱 요 계절. 근데 국물이 보기만 해도 진국이에요. 아우, 또 고기 썰리는 거 봐요. 또 먹고 싶네. 몸보신 많이 하고 왔습니다. 요거 독특한 또 메뉴가 수육집에 매콤한 메뉴가 있는 게 또 신기했어요. 그러게요. 이색적이네. 오늘은 뭔가 육향이 제가 좋아하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오늘은 곰탕. 요즘같이 뜨끈한 거 땡길 때 요런 곰탕. 곰탕은 국물 맛인데. 아, 그렇죠. 이제 한 달 갓 되나 마나 했는데 이런 진한 국물이 나온다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유난히 신나 보이네요. 대파 이 향 쫙 느끼면서 이게 또 전분이 싹 풀어지면서 이게 또 걸쭉해지는 이 느낌이 좋거든요. 아, 드실 줄 아시네. 조심히 먹어야 돼요. 조심. 호로록 한번 해주고 또 기를 터줘야죠. 얼굴 건강해졌어, 어떡해. 갑자기 막 안색이 막 좋아지는데? 또 오래 끓일수록 또 역사가 깊을수록 진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달 됐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금방 폐를 지나갔어. 뜨끈한 국물이 금방 폐를 그냥 뚝뚝 건들고 좀 위장으로 좀 싹 퍼지고서 장기가 느껴져. 곰탕을 먹는데 내시경을 하는 듯한 느낌. 툭툭 건들고 가더라고요. 뜨끈한 국물이. 아, 그렇죠. 그 느낌이 있죠. 고기가 굉장히 이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소머리, 사태, 종류별로 싹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아, 저게 한 입에 들어가요? 저 정도는 자선생 아닙니까? 굉장히 구수하고 질 좋은 맛이 딱 납니다. 꿀떡꿀떡 넘어가죠 이제. 저 주인분들 얼마나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구경하시는데요? 여기 사장님. 세 분이신가? 여기. 아유, 제일 어려 보이시는 분이 사장님이신데 그러면 가운데 계신 분은 저는 여기 사원이자 남편입니다. 사원이자 남편. 제가 밭들어 매시고 계셔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또 앞치마를 또 메고 계시는 분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 장모. 엄마, 장모. 보통 이렇게 엄마, 장모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하면 뭐 요즘에 힘드니까 직원도 많이 못 하고 엄마 좀 일 좀 와서 좀 도와줘. 좀 무상으로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월급 좀 주고 있어요? 아직 못 받고 있어. 부모님 마음이죠. 이게 지금 한 2달 정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정말 기억나는 단골분이 계시다. 아니면 뭐, 엄청 맛있어서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또 있어요? 네, 저희 단골분 이제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네네. 좀 건장하시고 하신 남자분인데 항상 오셔가지고 불머리에 밥 추가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드시고 가신 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많이 오실 땐 5번도 오실 때도 있고, 네. 뭐 적게 오실 땐 3번 정도. 그래서 엄청 자주 오세요. 그러면 이 요리의 비결은 뭐 사위라든지 딸이라든지 엄마는 뭐 누구의 비결일까요? 네, 오로지 장모님만의 오로지 비법으로. 장모님만. 식육점을 네. 오래 역시 운영하셨어요. 경력이 있으시네요. 네, 식육점을 하면서 이 곰탕을 계속 이렇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가 많으니까 맛이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옛날에 엄마가 끓여주던 거 그렇게 해주던 게 먹고 싶다고 해서 이걸 한다고 해서 많이 말렸어요. 너무 힘든 일이라서. 저 국물 색깔은 진짜 가봐야겠는데요. 저희 수육 좋아하거든요. 이거 앞에 보니까 요거는 우설. 요거는 우설. 이거는 또 사태. 사태 고기. 와, 너무 좋아요. 여기 부추를 쫙 깔아가지고 스지. 이 또 스지, 이 또 겨울철에서 또 이 스지를 이용해가지고 또 스지 어묵탕 같은 거 탁 끓여 먹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또 스지를 또 싹 볶아가지고 먹어도 굉장히 좋고, 이 또 소머리
쫄깃쫄깃. 스지와 이 머릿고기와 이 사태와 거의 임금님 수라상인데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특제 소스에다가 겨자 소스에 딱 찍어서. 아, 요즘은 구워 먹는 고기보다 이런 삶은 수육고기가 많이 땡기더라고요. 여러분 식감이 있어. 쫀쫀한 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설의 그 육향, 구수한 육향이거든. 이것도 씹는 맛이 있어. 살강살강할 정도예요. 또 식감하면 이 또 스지지, 스지. 유난히 쩝쩝댈 거예요. 이 콜라겐 때문에 입술이 막 쩝쩝 붙어. 콜라겐 때문에. 치아 사이로 쫀쫀하게 들어오는 이 식감. 근데 고소해. 아, 힘이 난다, 힘이 나. 요거. 이게 궁금했어요. 불머리. 매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또 궁금한 거 이거. 불머리, 소 머릿고기로 매콤하게 분량을 낸 양념 맛이 어떨지. 양념도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구수한 게 매콤한 닭발 냄새도 나고 꼼장어 향도 나는 것 같고. 아, 저건 밥 한 그릇 추가 각인데. 와, 이거 매력적이네. 이게 진짜 딱 돼지 껍데기 볶음에다가 닭발의 식감에다가 정말 그 꼼장어 그 꼬리 정도에 딱 씹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고. 내가 또 생각해봤지. 우리 또 밥을 또 내가 안 먹을 수 없잖아. 비볐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 볶음류를 딱 보는 순간 비벼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 소머리도 들어가. 수육도 좀 넣고 사태도 들어가. 불그스름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뭔가 비빔밥에 무슨 건 낙지젓갈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자, 먹어볼게요. 곰탕 국물도 살짝 넣고 불머리와 이 사태 그리고 와. 위에 이렇게 우설과 고기들이 잔뜩 들어간. 아, 이거 기대되는데. 아니, 참기름이 필요 없더라고요. 곰탕 국물이 국수에서. 반칙이네. 맛있는 거 다 들어갔네. 형님 메뉴 만들어야겠다 이거. 와, 저거 진짜 메뉴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메뉴 안 만들면 제가 만들 거예요. 아. 여러분, 굿모닝. 건강이 1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소머리 곰탕집에 와서 한우 한 마리를 한 번에 다 먹고 마지막에 얼큰하게 밥까지 비벼 먹으니까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와, 진짜 설거지 했네, 거의. 정말 얼큰하게 밥을 비벼 먹었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 나 저 국물이 너무 궁금해요. 전혀 첨가제 없이 깨끗하게 끓여낸 국물입니다. 우리 사장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지. 뭐 그런 소감이 있잖아요. 아니요. 너무 재밌고 엄마한테 지금 곰탕 끓이는 것도 배우고 있어가지고 소머리 손질하고 하는 것도 다 배우고 있어서 너무 재밌고 둘이 밥 해주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직원식 만드는 게 좀 힘들긴 한데 정말 앞으로도 단골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길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너무 잘하고 홀 혼자 보느라고 정말 바쁠 때는 고생 많은데 정말 잘해주고 있어서 항상 고맙고 그렇습니다. 네, 금방 눈물 흘릴 뻔했는데 우리 엄마 얘기하면 또 울려나? 나 엄마 얘기 또 한마디. 엄마도 갑작스럽게 이제 곰탕을 하자고 해서 엄마가 많이 말렸는데 그리고 지금 또 와가지고 많이 고생해주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고생해주시고 네, 항상 같이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엄마가 또 우리 또 딸하고 사위 얘기 한마디. 저는 지금도 사실 안 했으면 그런데 둘이가 안 툭닥거리고 저는 그래도 한 달이 걸쳐 엄마니까 근데 둘이가 손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지금 참 힘든 시기인데 싸움 없이 웃으면서 일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홀은 사실 아까도 사실 오늘 큰 단체 손님이 오셨는데 바깥에 저희들은 얼굴도 못 내미거든요. 바빠서. 사위가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쓰게 너무 잘해줘갖고 그러면서 둘이 다툼 하나 없이 눈 흘김 하나 없이 둘이가 너무 잘해줘서 너무 이뻐요. 감사해요. 너무 친절한 맛집으로 소문 났더라고요. 역시 소문은 빠르죠. 네. 시작.
네. 우선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지금도 찾아와 주시는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장모님이랑 와이프랑 정말로 열심히 좋은 부위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15초가 참 짧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들숨의 손님, 날숨의 매출, 저희 KSMC가 응원합니다. 아우, 네. 뜨끈한 이 곰탕에다가 그리고 그 빨간 거 뭐였죠? 와. 소머리 볶음? 불머리. 아, 불머리 볶음. 예. 와, 정말 아주 뭐 화끈했어요. 코스 요리처럼 네. 아주 맛있게 드시고 오셨네요, 오늘도. 제가 또 곰탕 하면 또 유명한 곳을 다 다녀봤고요. 네. 제가 또 요식업 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또 삶아봤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 곰탕의 비결은 정말 신선하고 좋은 깨끗한 그 소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또 장모님께서 25년간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나온 그 노하우로 항상 좋은 고기만 손님에게 대접해서 예. 그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저녁 혹시 드시는 내내 제가 땀이 다 날 정도로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근데 저는 그 어머님의 마음이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식당 일이 힘든 걸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걸 딸이 하고 우리 사위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걸 말리셨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따님하고 사위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 보이거든요. 그 선택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단골도 생기고 빠른 시간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네요. 맞아요. 이 두 부부가 이 같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또 결혼까지 하게 됐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서비스 정신이 또 남달라서 이게 친절하다는 이게 소문도 나나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두 부부가 우리만의 또 가게를 하나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면서 꿈을 꿨대요. 근데 지금 꿈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정말 소문나는, 정말 잘하는 그런 가게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요, 앞으로 이 사장님 부부의 이 계속 지속되는 사랑과 또 번창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는 소식 전해준 자연구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번 주에 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님이 지금 자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이번 주는 또 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첫 소식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첫 소식은 그 취지와는 달리 또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었던 차고지 증명제가 대폭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예. 사실 제주도민이라면 이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제도가 됐죠. 차고지 증명제란 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뭐 새로운 차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주소지를 변경하려면 이제 의무적으로 거주지 인근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취지만 보면은 누구나 공감할 수는 있었는데 차량 증가 속도가 워낙에 가파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주차장이나 도로와 같은 이 도시 인프라가 이 증가되는 차량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했는데요. 이 균형을 위해서도 이제 차량 증가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에 강력한 정책이다 보니 그 반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시 계획이 잘 짜여진 뭐 신도심 같은 경우는 뭐 주차 공간에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반면에 이제 원도심이나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차고지를 아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또 결국에는 이제 주변 주차장을 빌려야 하는데 뭐 차량 한 대의 주차료가 막 1년에 50만 원, 60만 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컸고요. 그러다 보니 이 제도가 오히려 좀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취지와 다르게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좀 강력한 제도다 보니까 차량 증명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을 다른 지역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도 아닌데 위장 전입하는 사례들까지 있었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거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었고 예. 심지어 이제 헌법 소원까지도 청구되기에 이르렀거든요. 사실 좀 제도의 손질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이기는 했습니다. 자,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해야 할 것인가였는데요. 제주도가 1차적으로 조정하려 했던 대안은 경차와 소형 자동차, 또 1톤 화물차, 전기차와 같은 차종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소득에 따라서 차량의 사이즈도 결정이 되다 보니까 좀 서민들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뭐 다자녀 가구나 또 이 기초생활 수급자 또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도 이제 차고지 증명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주도는 이제 전체 차량의 한 50% 정도가 이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예. 이게 제주도의회에서 한번 심사를 거쳤는데 이 조정을 거치면서 더욱 완화됩니다. 이 제외 대상이 이제 기존에는 경차, 소형차로만 분류됐었는데 네. 이 기준을 차량의 배기량으로 바꾼 것입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요. 법적인 기준으로 하면은 소형차의 배기량은 1600cc, 요거는 동일하고요. 예. 그리고 전장, 그러니까 차량의 길이는 4.7m까지, 네. 그리고 전폭, 그러니까 차량의 너비는 1.7m를 넘으면은 이제 소형차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데요. 요 브랜드를 말씀드려도 되나 싶기는 한데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예. 흔히들 엑센땡, 예. 프라이땡 예. 이런 차들은 이제 소형차의 기준을 그대로 갖춘 차량들인데 네. 그 외에 뭐 아반땡, 네. 또 뭐 K3번 이런 네네. 차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차들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면은 1600cc 미만에 해당이 되는데 예. 요즘에 새로 나오는 신차의 모델들이 조금 더 길이도 이제는 길어지고 좀 커지는 추세다 보니까 차량의 길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중형차로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예. 이제 배기량으로만 기준을 삼으면은 요 이제 아반땡 이런 차들이 예. 이제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겠죠. 이게 도의회 조정안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차량들도 이제는 또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이 내연기관 엔진에 이제는 부족한 출력을 전기 모터로 채우는 방식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이 조건을 다 적용할 경우에는 예. 추가적으로 제외되는 차량이 한 8만 5천 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주도 전체 차량의 한 73%, 74% 정도가 이제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차고지 증명제 자체가 이 전국적으로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좀 유일무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이 제도 자체가 폐지돼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좀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그 존재 자체부터 약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바뀌는 건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네, 이 바뀐 조례가 어제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진행됐었던 논의는 이제 일단락된 셈이겠고요. 도의회는 이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입장이고 예. 또 제주도는 이게 바뀐 제도로 인해서 차량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이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는 날짜는 3월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 관련 일정은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 예외가 되는 차량들이 70%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예외가 아닌 그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던 취지는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아마 걱정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함께 고민해봐야 될 게 이게 대중교통도 이제 개선을 한 후에 제도를 더 강화해야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차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제주 중산간에 추진되면서 이제 또 다양한 논란을 사기도 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평화로와 인접한 120만 제곱미터 부지에 또 숙박시설과 식물원, 갤러리와 같은 휴양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초기 단계부터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 부지가 해발 400m 고지에 이제 중산간에 위치해 있고 또 이 부지가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난개발 논란에서 우선 자유로울 수 없었고요. 특히 이 사업 시행자인 애월 포레스트 PFV 주식회사가 한화그룹이 투자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이거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 한화그룹이 최근에 이제 제주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이제 한화 우주센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UAM 시장에도 진입하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좀 이에 맞춰서 이제 요 한화그룹의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죠. 예. 일단 제주도는 이 평가 지표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을 거치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게 가장 민감한 문제는 이 상하수도 문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거 아닌가요? 네,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 지역이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이라서 지하수 관정을 뚫을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네. 또 하수 처리도 그만큼 더 철저하게 다뤄져야 하는 곳이겠죠. 이 에어포레스트 사업 부지는 현재 이제 수도 정비 계획으로도 이 급수 구역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용수 공급이 좀 불가능했는데요. 제주도는 동부 지역에 뭐 이제 구좌나 조천으로 이제 내려가는 지하수 관정을 새롭게 뚫어서 새로운 정수장을 개발을 하면 이제 현재 이제 어승생 수원지에 조금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어승생 수원지의 상수도를 이 사업장으로 이제는 끌어오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이 상하수도 처리를 위한 비용은 대신 이제 모든 원인을 제공한 측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이제 사업자 측에 납부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식입니다. 예. 다만 이 특정 사업에 대한 혜택으로 비춰질 여지가 여전히 이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관련된 논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환경과 관련한 도정의 의지에 대한 그런 논란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물 부족이 가끔 좀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 지하수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들도 도민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이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였던 제주 들불 축제가 이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이제 애월읍 새별 오름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그 방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일단 제주 들불 축제는 가축 방목을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놓았었던 제주의 옛 목축 문화를 이제 재현하는 방식의 문화관광 축제였는데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이 하이라이트는 오름 전체에 이제 불을 놓는 장면이었죠. 장관이죠. 네, 네. 이게 뭐 전국은 뭐커녕 뭐 전 세계적으로도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는 했는데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화두가 환경 보존이나 또 기후 위기 이런 화두로 많이 넘어왔는데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특히 축제가 열리는 시기가 매년 이제 산불 예방 기간이었거든요. 타 지역에서는 이제 막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그 불로 축제를 즐기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라는 의문도 꾸준히 뒤따랐습니다. 결국 이제 제주에서는 올해 들불 축제는 불 놓기며 불꽃이며 이런 모든 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빈 자리는 빛으로 메우겠다는 계획인데요. 뭐 미디어 아트와 LED 횃불 이런 디지털 연출을 통해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좀 새로운 방식의 들불 축제 좀 어떻게 잘 구현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네, 앞으로도 잘 자리 잡아서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제주의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제주 문화상징 백선 다시 보기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들불 축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빛으로 대체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꽉 찬 보름달이 두둥실 떠오르면 사람들은 경건하게 두 손을 모두고 저마다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행복과 소원을 빈다. 새해의 그 첫 대보름달을 맞아 한 해의 무사한 영과 풍년을 기원하는 한마당.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화려하게 타오른다. 밝은 달빛이 비추는 드넓은 초원에 큰 불을 놓고 펼쳐지는 축제는 제주 사람들의 옛 목축 문화를 계승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름 아래로 펼쳐지는 푸른 초원. 마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는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제주의 목축은 방목의 역사다. 한라산 아래 중산간 지역의 자연 초지는 오랜 옛날부터 마소를 방목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제주의 기후와 지형 환경은 방목 형태의 전통적인 목축 문화를 만들었다. 겨울을 보내고 마소를 방목할 때가 다가오면 제주 사람들은 초지를 마련하기 위해 들불 놓기를 했다. 제주어로 방해라고 하는데 이른 봄 들판에 쌓였던 눈이 녹아 마른 풀이 드러날 때 이루어진다. 옥새와 건초로 만든 화신에 불씨를 살린 후 건초더미에 놓고 불을 붙인다. 좋은 경작지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던 척박한 땅. 농사를 위해서 마소를 길러야 했고 목축을 위해서는 방목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료나 사료도 없었고 질 좋은 초지를 만들 형편은 더더욱 안 됐다. 마소를 살찌우게 하기 위해 방해는 필수적인 일이었다. 방해는 마른 풀과 진드기 같은 해충을 한꺼번에 없애주고 새로 나는 목초를 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었다. 세월이 흘러 초지 개량 사업과 산불 방지 정책으로 방해는 사라졌지만 그 전통 풍속은 현대적 감각을 살린 들불 축제로 재현됐다. 매년 정월 대보름, 제주시 새별 오름은 축제 분위기로 달아오른다. 오름 등성이엔 들불을 놓기 위한 준비가 이어지고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지프로 덮은 대형 달집도 만들어진다. 대형 달집엔 저마다의 기원을 담은 소원지를 붙인다. 소원지 하나하나마다 절실한 소망과 바람을 담은 마음들이 가득하다. 사람들의 간절한 축원이 녹아들어 축제는 풍성해지고 제주 사람들의 목축 문화를 계승하는 축제로 더욱 의미가 깊다. 축제의 장인 새별 오름은 제주 목축의 역사가 담긴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다. 700여 년 전 고려시대 명나라에 바칠 말의 진상을 거부하는 목호의 난이 일어났다. 새별 오름은 그 최대 격전지이자 몽고의 탐나 지배가 막을 내린 역사의 현장으로 의미가 있다. 목축 문화의 역사적 현장인 새별 오름에서 제주 사람들의 지혜로운 목축 문화를 계승하는 정월대보름 들불 축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말과 관련된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특징이 있다. 목축 문화를 계승하는 축제로서의 독특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하는 것이다. 오름 허리로 빛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깡통에 불을 담아 쥐불놀이로 진정한 축제 시간을 알린다. 희망의 대보름달을 맞이할 순간이다. 대형 달집이 환하게 불꽃을 피우며 불타오른다. 새별 오름에도 붉은 불길이 치솟고 온 세상을 밝힌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환희가 가득하다. 대보름달 아래 오름 전체를 태우는 화려한 불꽃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수놓는다. 한치의 모자람도 없이 꽉 찬 대보름달. 정월 대보름달 아래서 펼쳐지는 불의 향연엔 희망과 생명이 담겨 있다. 척박한 땅을 지혜롭게 일구며 살아왔던 제주 사람들의 삶, 풍요로운 초지를 일구기 위해 들판을 수놓았던 들불은 새로운 문화와 축제 이름으로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네, 그럼 한 주간의 문화 소식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의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예술로 마을 돌봄 시니어 합창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주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의 일환으로 3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1회씩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시니어분들의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 함께 기대해보면 좋겠네요. 제주 4.3을 배경으로 한 영화 내 이름은에서 연기할 100명의 제주 도민 배우를 공개 모집합니다. 연기 경험이 없어도 제주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제주시 기저귀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애 첫 책을 선물합니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활동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의 독서 문화 운동인데요. 제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중에서 18개월 미만의 영유아 혹은 19개월부터 35개월 사이의 영유아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25일부터 시작된 책꾸러미 배부 행사는 준비된 책을 소진할 때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활동한 입주 작가 6인의 창작 과정과 결과물을 조명하는 전시. 성큼성큼, 지지직, 아른아른, 그리고 전이 3월 7일까지 펼쳐집니다. 6인의 작가들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성장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죠? 들불축제에 대한 소식인데요. 2025 제주 들불축제가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 희망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전통적인 오름 블로크 대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오름 불 향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불 대신 빛으로 즐기는 들불축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슬슬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봄 기운이 더 돌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일교차가 아직은 큰 계절이니까요.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날이 풀리고 봄을 맞이하면서 마라톤이나 각종 걷기 대회 행사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서귀포 육채꽃 국제 걷기 대회 사전 접수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3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 접수도 당일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걷기 대회에 맞춰서 좀 나의 운동 계획 한번 또 봄을 맞아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매거진 제주엔 이제는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